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전개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노새가 끌던 연탄 마차가 언덕에서 넘어지면서 노새가 드디어 달아나게 돼요. 그때 근데 사람들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우리 내용으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내용 이제 전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페이지 37페이지 펴시고 전개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같이 수업으로 들어가요. 37페이지. 자, 이제 뭐요? 발단이 끝났죠? 자, 이제 떼깔놈의 새끼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개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보니까 갑자기 뭐죠? 갑자기 과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과거 해상이 들어간 게 이 소설의 특징이랍니다. 자, 현재 사건을 얘기하다고요? 하다가요. 현재는 지금 어떤데? 노새가 현재 없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요. 자, 과거로 슝 들어가는 게 바로 여기에 특징이랍니다. 이 소설의 특징이니까요. 잘 알아두세요. 그럼 어디 부분에서 바로 여기죠. 우리 집에 노새가 들어온 것은 2년 전이었다. 2 years ago. 옛날이었어요. 자, 그 전까지는 우리 집이요. 말을 부렸었는데 자, 그러니까 과거 해상 부분에서 지금 노새가 들어오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갑자기. 그 전까지는 우리 집에서 말을 부렸었는데 아 그렇구나 그 전까지는요 아 말이 마차를 끌었었구나 그렇죠 연탄 배달을 하면서 말이 부렸네요 자 그런데 누군가 와서요 노새와 바꾸지 않겠냐고 제의에 왔다 누군가 와가지고 첫 번째 제의를 한 거예요 노새 체인지 뭐 이렇게 자 싫으면 웃돈을 조금 얹어주겠더라도 바꾸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자 웃돈을 주어서라도 노새를 팔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노새 체인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야? 노새 체인지. 그러니까 내가 별로 이러니까는 아버지가 이러니까는 거기서 아이 그럼 그래 뭐 노새 체인지 플러스 머니 뭐 이렇게 한 거야. 돈을 좀 주겠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랬던 거죠. 한 3년 가까이, 그러니까 한 3년 됐네요. 말이 끄는 마차가. 3년 가까이 그 말을 부려온 아버지는 막상 놓기가 싫은 모양이었으나, 자, 그런데 말을 놓으세야 바꾼 까닭이 나와 있네요. 바로 무엇이냐? 근데 그 말이요. 발이 아니에요. 그 말이요. 겁나게 아팠어요. 어떻게 눈이 자주 짓무르고 다래끼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뒷다리 복사뼈 근처에 늘 상처가 가시지 않는 등 잔병치레가 잦은 터라 말이 너무 많이 아팠구나. 그래서 말을 노새와 바꾼 까닭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노새를 바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두 번째로 또 다시 노새 체인지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을 때 예, 그래. 그냥 그러자고 응낙해 버렸다. 아버지가.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할머니 반대, 어머니 반대, 그리고 큰형도 반대. 뭐라고 반대했냐? 그래도 말이 낫지. 그까지 노새가 무슨 힘을 쓰겠냐고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새는 무거운 연탄 배달 마차를 끌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머니, 어머니, 큰형이 반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꾸지 말자고 했으나 자, 노새. 자, 여기 뒤로 이제 3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 38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노새를 한번 보곤 아버지는 그렇구나. 아버지가 이제 말하고 노새를 바꾸려고 노새를 가서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뭔가 아버지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게 있었나 보지 노새가. 그래서 그걸 보고 온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길로 노새와 말을 맞바꿨다. 뭔가 이제 마음을 이제 움직이게 한 거야 노새가. 아닌 게 아니라 노새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보기에도 비리비리한 게 약하기만 보였다. 여러분 아니에요? 비리비리. 자, 비리비리하다. 자, 그래서 할머니나 어머니 그리고 역시 큰형도 다 반대를 했었죠. 할머니, 어머니, 큰형. 그것 보라고. 자, 그래서 아버지의 결정을 불만스럽게 여겼죠. 무슨 노새를 받고 이렇게. 자, 이게 어떻게 그 무거운 연탄집을 나르겠냐고 빈정댔었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자 어떻게 했냐? 진짜 어떻게 노새가 이걸 끌어?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는요. 가타부타 말이 없이 그냥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않고 노새를 우리로 끌고 가서 우선 솔질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아버지의 성격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막 뭐라고 했을 때 아니 내가 사실은 노새가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따발따발따발 얘기하지 않으시고 말없이 노새를 끌고 가서 옆에서 왜 샀어 왜 샀어 왜 샀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 안 하고 말없이 가서 노새를 비껴주고 있는 거죠. 그걸 봤을 때 아버지의 성격이 굉장히 말수가 없고 좀 과묵한 성격인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말이 우리지. 자, 우리는 뭐예요? 동물들을 이제 거기다 넣어놓는 공간을 이야기를 하죠. 말이 우리지. 그것은 방과 바로 이따 있는 처마를 조금 더 덜하는 곳에 있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첨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런 거겠죠. 여기에 이제 방이 있고요. 여기 내가 있었겠죠. 내가 있고, 바로 옆에, 여기 바로 옆에다가 노새를 이렇게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마우스로 그리는 노새. 어떠십니까? 자, 이렇게 점점 이상하게 그려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냥 알아보면 되는 거죠. 이거 마우스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노새 꼬리. 그것의 꼬리, 요새 갈기를 그려보겠어요. 갈기. 자, 애들이 다 비웃는데, 자, 이렇게 해서, 노새! 자, 그래서, 비웃지 마세요. 자, 이게 묶여있어. 노새가 묶여있다! 이게 누가 얘기해 두고, 나, 바로 옆에다가 노새가 이렇게 묶여있었다. 어쨌든지, 바로 이 얘기 뭐냐? 노새를 따로 가두어둘 우리가 없었다는 거야. 우리 집이 그만큼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 방 옆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다가 묶어놨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 우리를 만들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바로 달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묶어놨던 거지. 그래서 나의 가족의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집에는 내 방 옆에 바로 옆에다가 노새를 매달아놨잖아요. 거기다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루즘 냄새. 선생님 옛날에 집에서 토끼를 키웠었는데 냄새가 오줌 냄새. 와우, 엄청나다고요. 자, 그러니까 옆에 있으니까 또 똥 냄새 엄청 나다고요. 우와우, 이렇게 가실 날이 없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바로 옆방이 내가 할머니나 큰형이 함께 자는 방이었으므로 나는 잠결에도 노새가 바로 옆에 메어져 있으니까 노새가 앉았다 일어나는 소리, 힝 거리는 소리, 그리고 방귀 뽕 소리까지 들을 수가 있었다. 노새, 너무 밀착 있는데요. 자, 어쨌거나 이 노새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뒤치다거리는 그제 돌보는 일을 주로 내가 맡게 되었다. 큰형도 더러 돌봐주긴 했으나 큰형이 있었네. 나 큰형은 근데 군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나에게 전적으로 그 일, 바로 뭐 노새를 돌보는 일이 맡겨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노새를 돌봤던 거죠. 자, 고등학교를 나온 작은형이 있었네요. 작은형 어떻게 된 거야? 그렇다고 해도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화에 아랑곳 없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이제 그게 성화에 아랑곳 없이 노새를 돌보라고 막 이렇게 했겠지. 자, 늘상 밖으로 싸돌아다니기만 하고, 그러니까 작은형은 밖으로 싸돌아다니시는군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기타를 들고 골방에 처박혀 있기가 일쑤였다. 뭔가 약간 음악적인 그런 이제 그런 분이셨네요. 감수성이 풍부. 자, 그래서 역을 봤을 때 작은 형의 성격은 어때요? 집안일에 무관심하죠?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집안일에 무관심한 작은 형의 성격을 알 수가 있네요. 가엾게도 노새는 원래는 회색빛이었는데 우리 집에 온 뒤로는 차츰 연탄때가 묻어서 검정빛으로 변해갔다. 자, 원래는 회색빛이었는데 노새가 검정색으로 변해갔다는 것은 뭐가 묻은 거야? 연탄이 묻은 거예요. 연탄이 묻은 것을 때문에 변해갔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연탄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노새. 그러니까 굉장히 고달픈 삶을 우리 시각적, 무슨 색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엉덩이께는 물론 갈기도 까맣게 연탄가루가 앉아있었다. 내 깜냥이라는 것은 그냥 여기 나왔죠? 스스로 일을 헤아림 또는 헤아릴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거야. 한다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지성스럽게,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털어주고 닦아주고 하는데 너무 꺼맣잖아. 그래서 나는 노새에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돌봐줬는데 연탄 때는 속살까지 틀어박혔는지 닦아줄 때만 조금 희끗하다가 한바탕 배달을 갔다 오면 도로 그 모양이었다. 다시 검정빛으로 변하게 되었다. 하지마, 노새도 그런 내 정성을 짐작은 하는지 멍청이 서 있다가도, 노새 멍청 있다가도 내가 가까이 가면 고개를 위 막 이렇게 하면서 아는 체를 했다. 그래서 나하고 노새가 친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 빅 이벤트가 나왔죠. 여기 중요한 사건, 전기의 중요한 사건 뭐야? 그러는데 그 노새가 오늘은 우리 집에 없다. 그러니까 노새가 달하는 사건을 여기서 이제 안내하고 있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어때요? 노새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얘기한 거야? 과거로 쏙 들어가서 이제 과거 해상으로 들어가서 노새가 우리 가족에게 오게 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과거 해상의 기능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죠? 노새가 우리 가족에게 오게 된 과정을 보게 된 것이고, 그리고 노새가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가족과 같은 존재임을 알려주게 된 거죠. 이거 오해, 오개를 이렇게 썼을까요? 오개겠죠. 뭡니까 이게? 현재임을 알려주는 거죠.
이어서인데요. 이것도 뭔가요? 잠깐만요. 뒤어서. 노새가 도망친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족같이 여겼던 노새였다는 것을 과거 해상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리고 과거로 또 들어가요. 어떻게 했냐. 노새가 갑자기 달아난 것 어저께 일이었다. 자, 여기 이게 뭐니? 귤색 같은 걸로 보시면 노새가 달아난 건 어저께 일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다고? 현재는 지금 우리 집에 노새가 없어요. 근데 과거 해상 장면으로 가서 노새가 우리 가족에게 오게 된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고 나중에 도망치게 됐을 때 얼마나 나에게 충격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과거로 간 거야. 그래서 노새가 달아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노새가 달아난 일을 서술을 하고 있는 거야. 어제 달아났구나. 노새가 어저께 도망갔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글의 사건 전개 방식이요. 바로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것은 뭐냐? 자, 보시면 자, 순행적 구성의 다른 이제 반대로 우리가 역순행적 구성을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순행적 구성이라는 것은요, 사건이요,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사건이 어떻게 해야 돼? 과거에서, 그리고 현재에서, 그리고 미래로 원래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갑자기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가지 않고 현재에서 과거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을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죠. 요즘에 우리 어때요? 차트 역주행 같은 거 얘기를 하죠? 역주행. 자, 역주행 반대가 주행이잖아. 그러니까는 어때요? 차트가 원래 순서대로 과거, 현재, 미래식으로 쭉 가야 되는데 오늘 인기 있었고 내일 인기 있고 미래에 대해 인기 있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야 되는 건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과거에 있었던 음악이 쭉 나와서 인기를 끄는 거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역주행이라고 하잖아요. 과거께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그렇죠?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역주행, 차트 역주행을 생각하시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오늘 우리 집에 노새가 없는데 갑자기 과거로 점핑해서 어제 노새가 달아난 일을 서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갑자기 순서대로 가지 않고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것을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한다라고 역주행, 차트 역주행을 생각하시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래서 노새가 달아난 어저께 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연탄을 실은 뒤 노새의 고삐를 잡고 나는 그냥 뒤따르고 있었다. 내가 뒤따르는 것은 아버지에게 뭐 그렇게 큰 도움 못 되고, 왜냐면 내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힘이 약해서 큰 도움 못 되고, 할 일 없이는 이제 어쩔 수 없이란 얘기예요. 어쩔 도리 없이 그냥 따라다닐 뿐이었다. 왜냐면 이제 내가 힘이 뭐 별로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뭐 보다 큰 도움 안 되니까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따라다니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트막하는 것은 얕은, 낮은 그런 언덕길을 오를 때 마차의 뒤를 밀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대로 그냥 신용일 뿐이었고 내 어린 힘으로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약해서 뭔가 이렇게 도움이 막 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따금 따라다니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도 해라! 라고 했지만 내가 공부 다 했어요! 뻥치시네. 그죠? 라고 하면 그 이상 더 말리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아버지는 내가 따라다니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공부 다 했어요? 자, 그러나 연탄을 싣거나 부릴 때, 연탄을 이제 위에 올리거나 이렇게 할 때 내가 거들려고 나서면 아버지는 한사코 그것을 말렸다. 계속 죽기로 말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연탄을 배달하고 이렇게 나르고 하는 게 어린애가 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든 일을 아들에게 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었구나. 자, 아버지가 그랬으므로 나는 그러면 더 좋지 하는 홀가분한. 자, 이제 어떻게 하지? 39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37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아까 홀가분한 마음으로 망아지 모양 마차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아버지 뒤를 이렇게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망아지 모양처럼. 자, 바로 어저께도 그랬다. 그러니까 어저께가 어떤 날이었지? 바로 현재는 우리가 뭘 잃어버렸어? 노새가 없죠. 노새가 없어요. 노새가 없는데 그 노새가 없어졌던 바로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38페이지에서. 그래서 노새가 달하는 건 갑자기 어저께 일이었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38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노새가 갑자기 달하는 건 어저께 일이었다. 그러니까 어저께는 어떤 날이야? 노새가 사라진 날이에요. 자, 그 날이에요. 자, 근데 그날도 아버지는 별로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죠.
새 동네의 두 집에서 200장씩 갖다 달라고 해서 어휴 200장씩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해서 아버지는 연탄 400장을 싣고 아버지 400장을 실었어요. 자 아버지가 400장을 싣고 새 동네로 들어가서 그 가파른 골목길을 들어서고 있었다.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소설에서 가파른 골목길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뭐라 그랬죠? 여기 어떤 시대가 반영되어 있다고 그랬지? 1970년대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빈부격차라는 이제 단점이 생기게 됐죠. 이제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는 이제 그 차이가 아주 심하게 일어났었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 자 못 사는 동네를 구동네라고 했었고 잘 사는 동네를 우리가 새동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어떻다는 거야? 굉장히 가파른 골목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진짜로 가팔라서 이렇게 가파른 골목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1차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아, 연탄 운반이 굉장히 힘겨운 환경이구나. 올라가기 힘들잖아. 가파르니까. 또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계속 이 마차를 끌고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죠? 산업화의 변화 속에서 소외된 서민들이 아무래도 이제 마차를 끌면서 차를 몰지 못하고 소외된 그런 서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2차원적으로 좀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구동네 이제 가난한 계층에서 새동네 그 잘 사는 계층으로 올라가기까지가 이만큼 가파르다는 거예요. 이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 이제 가파르다, 골목길이 가파르다, 계속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얘기의 앞뒤가 조금 뒤바뀌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연탄 가게 주인이 아니고 큰 길가에 있는 연탄 공장에서 배달 일만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어때요? 연탄 가게 주인이 아니었구나. 연탄 가게 주인이 아니고요. 연탄 배달을 하는 그 배민 라이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탄 라이더. 배달 일만 하시는 분이었구나. 자, 그러므로 연탄 공장의 배달 주임이 어느 동네에 어느 집에 몇 장을 날라주라 라고 한다면 그만한 양의 탄을 실어다 주고 연탄을 실어다 주고 거기에 따르는 구전만 받으면 그만이었다. 자, 구전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소개해주거나 흥정을 붙여주고 그 보수로 받는 돈. 그러니까 배달만 해주고 아버지는 연탄 라이더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보수만 받으면 그만이었다. 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러운 일은 아버지는 아무리 찾긴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낸다는 것이었다. 자, 여기에 나아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는요. 아버지가 어떤 집이어도 잘 찾는다는 거. 집을 겁나 잘 찾는 아버지. 어우 대단해. 아버지 짱짱.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탄 공장 사람들의 설명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알만하오 한마디면 그만이었다. 아, 그렇구나. 아버지 배달 가실 때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자, 여기 좀 배달해주세요. 서울시 동대문구. 얘가만 얘기했을 때, 오케이. 거기까지. 이거 한다는 거야. 이상하다. 또 서울시 마포구. 막 이렇게 얘기해도, 하고 안다는 거야. 아버지가, 오케이. 거기까지. 이렇게 하고 금방 배달하신다는 거예요. 집을 너무 잘 찾네. 아버지 너무 멋있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주인공 나가. 자, 그래서 이 능력은요, 어때? 열이면 열 거의 틀리는 법이 없었다. 오죽하면 공장 사람들도 인정하는 아버지의 능력.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감은 집 찾는데 귀신이라니까! 이렇게 다들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집을 잘 찾는 아버지의 능력을 이제 공장 사람들도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고, 높이 칭찬을 하고 있죠. 하면서 혀를 내두른달까? 그들도 아버지에게 실려보내면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걸 맡기게 되면 배달 일을 맡기면 마음이 놓여. 왜냐면 그 정도로 아버지가 집을 잘 찾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공장 사람들이 굉장히 신임을 하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어저께도 아버지는 어저께 무슨 일이 일어났지? 바로 노새가 도망간 날이었죠. 자, 그 어저께 그 사건이 벌어진 어저께도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댁에 갖다 주라는 말을 듣자 두 번 다시 물어보지 않고 짐을 싣고 나선 것이었다. 그때도 아버지는 역시 주소를 듣지도 않고 한 번만 딱 듣자마자 바로 아버지가 가서 배달 일을 가던 바로 그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였겠죠?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 자, 두 가지가 있었죠. 노새가 끄는 마차에 연탄을 실어 배달하는 아버지의 직업을 나는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죠.
또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 하더라도 척척 찾아내는 아버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앞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을 잘 정리해 보면, 자, 우리 집 노새는 어땠지? 우리 집의 생계 수단이지. 우리는 뭘 배달하고 먹고 살고 있어? 연탄을 배달하고 먹고 살고 있어요. 자, 근데 배달하는 게 누구야? 바로 노새제! 그러니까 우리 집의 생계 수단이 되는 거겠죠. 뭐가? 노새가요. 자, 그리고 노새의 모습을 얘기했었죠. 비리비리하고 약하게 보인다고 이제 거기 외양 묘사를, 겉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에게 있었던 굉장히 가족 같은 존재였죠? 바로 옆에서, 내 옆에서 늘 같이 있고 내가 늘 돌봐주는 그런 존재였죠. 자, 그래서 원래는 노새가 회색 그레이 색깔이었는데, 자, 점점 검정색으로 변하게 되었다 했죠? 자, 이 소설에서는 색깔을 가지고 이제 가난한 빈부격차 중에서 이제 가난한 쪽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색깔로. 자, 그러면 검정빛은 왜 검정빛으로 변했을까? 뭐가 묻어서? 연탄이 묻어서. 그렇죠. 왜? 연탄을 배달하니까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검정색으로 된 건 연탄 때문이야. 연탄은 왜 배달한 거야?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자, 이걸 봤을 때 노새가 겁나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즉 고생을 나타내는 것으로 색깔 검정색을 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노새라는 것은 내가 정성을 다하는 존재였죠. 나에겐 너무나 소중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주인공 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순박한 어린아이고 역시 시커먼 색깔, 검정 색깔, 뭐 연탄이 묻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사는 동네는 그 동네 좀 못 사는 동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새 동네 아이들에 대해서 나는 별로 안 좋아했죠. 왜냐면 은따시키고 지네들끼리만 놀고 그러니까 안 좋아했어. 그런데 예외가 있었지. 우리 노새를 좋아해 줄 때는 그때만은 새 동네 아이들이 싫지만 않았다. 뭐 그랬죠. 그리고 노새에 대해서는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때 애들이 야 멋있다. 귀가 대빵 큰데. 야 노새다. 보기는 처음인데 막 이랬을 때 좀 내가 으쓱으쓱 하는 게 있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저 자부심을 느끼고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아래로 내려가서 자, 그 가파른 골목길 했을 때 그 가파른 골목길에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가파른 골목길은 언제라고 그랬죠? 바로 그 동네에서 새 동네로 올라가는 여기가 아주 가파르게 일어나 있었죠. 자, 그리고 이 가파른 골목길에서 노새가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사건이, 그러니까 노새가 도망간 사건이 발생한 공간적인 배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 이제 노새가 가버렸으니까요. 그 가파른 골목길 어기 입구에 이르자 아버지는 미리 노새 고삐를 낚아잡고 그리고 한다름에 올라갈 채비를 했다. 아버지가 첫 장면 기억나십니까? 32페이지 첫 장면을 보시면 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자 여기 첫 장면이죠? 여기서 어때요? 그 골목은 몹시도 가팔랐다 라고 시작이 되죠. 자 이 첫 장면에서 이거랑 앞에 아까 그 부분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파른 골목길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소설의 첫 장면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 여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어쩐 일인지 다른 때 같으면 400장 정도, 400장? 역시 대단하시네요. 정도는 싣고는 힘 안 들이고 올라서 설 수 있는 고개인데도 이날따라 이상하게 웬일로, 자, 그날은 무슨 날? 바로 어제는 무슨 날? 바로 노새가 달아난 그날은 이상하게 얼음틀 중턱에서 턱 걸리고야 말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어때요? 원래는 여기 밑에서 이렇게 우두두두두 하고 슝 올라가는 그런 방법을 써서 아버지가 올라가곤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려고 우두두두두 슝 올라가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이상하게 오늘따라. 어떤다고 그래서 얼음길 중턱에서 턱 걸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디디디디 하고 막 이렇게 여기 이제 걸려 있다는 거야. 이상하네. 막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는 하는 눈치더니 고삐를 거머쥐고 힘껏 당겼다. 아니 이게 왜 안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마에 힘줄이 굵게 돋았다.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힘껏 연탄 마차를 아버지가 당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멈춰서 안 올라가지는 거야. 이상하다 하고 이제 아버지가 열심히 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얼른 달라붙어서 죽어라고 밀었다. 그러니까 여기 연탄마차가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앞에서 열심히 당기시고 나는 밑에서 열심히 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자, 그러나 길바닥에는 살얼음이 일단 얼음이 얼었다는 것은 계절적인 배경이 언제라는 겁니까? 얼음이 생겼다는 거니까 겨울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파른 골목길에다가 플러스 얼음까지 플러스 돼서 완전 걷기가 완전 힘들죠. 자, 이걸 봤을 때 얼음이 여기 이렇게 살얼음이 잘 안 보이네요. 자, 여기 살얼음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 살얼음이 세상에 가파른 데다가 플러스 살얼음까지. 오마이갓. 살얼음이 뭡니까? 얼음이 이제 살살 얼은 것을 얘기를 하죠. 얄팍하게 얼은 거, 사각사각.
그러니까 여러분 슬러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가파른 거울먹기 플러스 슬러시가 생기니까 이제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노새가 오르기에 더 힘든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파른 거울먹기 플러스 살얼음까지 합쳐져서 노새가 올라가기에 더 힘들어지게 된 거죠. 어떻게 그래서 한 겹 살짝 깔려 있어서 살얼음이 깔려 있어서 마차를 미는 네 발도 줄줄 미끄러져 내려가기만 했다. 아무래도 미끄럽잖아. 얼음이 있으니까. 노새가 앞뒤 발을 딱딱 소리를 낼 만큼 힘껏 땅을 밀어냈으나 마차는 그때마다 살얼음 위에 노새의 발자국만 허옇게 긁히고 슉슉슉슉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자, 조금 더 올라가지지 않았다. 아직은 아래쪽으로 밀려내리지 않고 제자리에 버티고 선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계속 안 돼. 슉슉슉슉슉 이렇게 헛발질하고 이제 긁기만 하고 있는 거야. 밑에 살얼음을.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자, 뭐가 있냐? 사람들이 몇 명이 지나갔으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었네. 지나가면서 봤네. 자, 그런데 어떤 태도를 보이니? 모두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달라붙지는 않았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연탄 때문에 옷이 더러워질까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야. 자, 이걸 봤을 때 뭘 할 수 있어요? 1970년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는데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그런 양극화가 발생이 되면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 안 가져 이걸 봤을 때 관심이 없잖아. 왜냐면 쳐다보기만 하고 아무도 달라붙지 않았잖아. 이걸 봤을 때 그 시대에 굉장히 인정이 메말랐구나. 굉장히 각박한 인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장을 봤을 때. 그래서 그전에도 그랬다. 사람들은 얼핏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났다가도 상대가 연탄하고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상대가 연탄 마차인 것을 알고는 감히 손을 내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연탄 마차면 도와주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연탄 마차를 도와주려면 착 붙어서 밀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내 옷에다가 새 옷에다가 뭐 깨끗한 옷에다가 연탄이 묻겠죠? 새카매지겠죠? 그게 싫은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거야. 자, 여기다 얘기하죠? 나 주인공이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다 손을 댄단 말인가? 제대로 하자면 손만 아니라 배도 착 붙이고 밀어야 할 판인데 그랬다간 옷을 모두 망치지 않겠는가? 옷을 망치면서까지 자, 이 내 주인공 나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보세요. 옷을 망치면서까지 친절을 베풀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다고 나는 믿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주인공을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야?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남을 돕는 사람 따위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만큼 인심이 메말랐다. 이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굉장히 각박한 현실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도시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서로 알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걸 봤을 때 도시 사람들이 굉장히 각박한 세태를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이제 이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자, 그건 그렇고 그런 시간에도 마차는 자꾸 밀려 내려오고 있었다. 어떡해요? 아까 있었죠? 여기서 지금 걸려 있었는데 계속 주주주주 내려오고 있었어요. 슬러시까지 있었는데요. 살얼음도 있고 큰일 났네요.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자, 그렇고, 그럼 내려오고 있었어. 돌을 괴려고, 자, 밑으로 쭉쭉쭉 내려오니까 안 돼! 자, 그래서 주인공이 여기다가 돌을 여기다 딱 받치려고요. 했으나, 자, 그래서 괴려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괴다라는 것은 이제 기울거나 쓰러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받치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변을 살펴봤으나 그만한 돌이 얼른 눈에 띄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나까지 손을 넣으면 와르르 밀려 내려올 것만 같아서 손을 뗄 수가 없었다. 그렇죠. 이거 어떡해요? 자, 아버지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사정없이 노새에게 매질을 해댔다. 어허이 동물학대. 자, 뭡니까? 여기서 슝 내려가서 지금 빰빰빰빰 여기서 지금 내려가자 마냐 이렇으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다급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새를 매질을 하면서 빨리 올라가라 이놈의 자식아 빨리 올라가고 그러니까 착착 때리고 있는 거야. 동물학대잖아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선 동물학대구나 이걸 아는 게 아니고요. 뭐겠니? 마차가요. 미끄러져 내려갈까봐 굉장히 초조하고 아버지의 감정 상태가 불안하구나. 그래서 막 매질을 해서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랴, 우라질로 매도세, 이랴! 아버지 또 욕을 하시네. 아버지 욕쟁인가요? 자, 여기 나왔죠? 우라질은 이제 네 뜻대로 일이 안 되거나 마음에 안 들 때 혼자서 하는 그 욕이에요. 그랬을 때 그만큼 이제 아버지가 다급하다는 거야. 초조하다는 거야. 불안하다는 거야. 이제 그걸 아셔야죠. 욕쟁이네요.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자,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아버지의 조바심이 드러나 있다. 욕하고 막 갑자기 그런 부분에서. 아버지가 원래 굉장히 과묵하고 조용한 분이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욕을 하시다니.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러셨겠어요.
자, 노새는 눈을 뒤집어 까나 싶으면서 노새도 막 눈을 막 으아 막 뜨면서 눈을 뒤집어 까는 거니까 노새 눈이 이렇게 됐겠네. 이렇게 노새 눈이 막 이렇게 뒤집어 까면서까지 지금 노새 눈이에요. 까면서 굉장히 악을 써댔으나 자, 판은 이미 자 뒤로 넘겨가서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노새가 골목길을 오르지 못하지 쩔쩔매는 아버지의 나와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네요. 아버지와 나의 모습이. 자, 그래서 판은 이미 그른판이었다. 자, 이 말은 이미 글러먹었다라고 나는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마차는 어쩔 수 없다. 아래로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내렸던 거죠.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가지 않고 그날따라 이상하게 살얼음도 있었고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점점 밑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미 끝났다라고 이제 주인공 나가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때였다. 노새가 발에서 잠깐 힘을 빼는가 싶더니 그러니까 노새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거야. 슝 빼든가 싶더니 마차가 아래로 와르르르 흘러내렸다. 아까 얘기했죠? 요렇게 돼 있었는데 마차가 여기다가 슈슈슈 이렇게 흘러내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뒤미처는 그 위에 곧 잇따라서 노새가 고꾸라지고 슝 이제 마차가 푸푸푸푸 떨어졌으니까 노새 날라감, 뭐 연탄 날라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떼구르르 해서 앞으로 고부라서 쓰러지고 무너졌다. 아버지는 밀려 내려가는 마차를 따라서 몇 발짝 뒷걸음질 치다가 홀랑 물고 나면서는 꼴로 나자빠졌다. 아버지도 어때요? 여기서 하고 있다가 마차가 슈르르 팡 떨어지니까 아버지도 슉 날아갔죠. 아버지는 물고 나면서는 꼴로 나자빠졌으니까 아버지는 물고 나면서는 꼴로 이렇게 아버지는 날아간 거야. 아버지 이렇게. 자, 그래서 아버지 시련이라 적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때? 주인공 나는? 주인공 나는 이 뭔가요? 주인공 나는 한 옆으로 비켜 섰기 때문에 주인공 나는 옆으로 이렇게 비켜 서 있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자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 뭐죠? 자, 그러나 정작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고 말았다. 자, 이 소설의 빅 히트, 빅 사건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뭡니까? 노새가 도망친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자, 허우적거리면서 빨간색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완전한 이 글의 중심 사건이 나타납니다. 허우적거리며 마차에 질질 끌려가던 노새가 어떻게 했냐? 마차가 내박쳐진다는 것은 힘껏 접어서 내던져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기 시작한 것이다. 노새의 가출인가요? 동물학대를 이기다 못해 노새의 가출인가요? 근데 노새 심정이 좀 이해가 가지 않아? 노새가 사실 원해서 연탄 배달한 건 아니잖아. 갑자기 내가 이 집에 팔려왔는데 갑자기 연탄 배달을 시켜. 그것도 막 400장, 500장씩. 얼마나 힘들겠어. 매일매일 시키는 거야. 거기다가 제대로 못하면 매질도 막 하고요. 노새 입장에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을 거야. 선생님도 노새였다면 바로 가출했을 것 같네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 그렇지? 뭐 어쨌든 여기서 노새가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르르르 무너지면서 마차가 날아가면서 뭔가가 풀어지면서 노새가 이제 도망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벌떡 일어섰다가 순간적으로 아버지와 내가 있는 쪽을 힐끔 쳐다보고는 보긴 봤네. 이내 뛰어버린 것이었다. 노새가 안녕 하고 가버린 거예요. 자, 마차가 넘어지면서 자, 무엇이 부러져서 몸이 자유롭게 된 모양이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묶어뒀던 이제 노새 이렇게 목에 묶어뒀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여기 풀려내 짠 이렇게 끊어진 모양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묶어뒀던 모든 것이 이제 묶어뒀던 것이 풀려서 달아나게 되었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내 노새 하고 이제 놀란 거야. 갔으니까 놀랬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먹고 살아? 연탄 배달 못 하는데 그래서 걱정스럽겠죠? 그리고 이제 어떡하겠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안타까움의 감정이 지금 실려 있다는 것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사건을 정리해 보자면 사건은 연탄 배달 마차가 언덕에서 넘어지면서 노새가 달아나게 됐죠. 자,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심리 상태 굉장히 놀랐죠. 노새 도망갔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어떻게 당황스러웠겠죠? 그런 심리 상태. 이런 아버지의 상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니?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겠죠. 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냐? 아버지 어때요? 지금 마차가 밑으로 떨어졌죠. 저 마차가 부서졌죠. 자, 그래서 거기서 엎친 데 나왔죠.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게 있었죠. 그리고 덮친 격. 바로 누가 도망가니? 노새가 도망가게 됐죠. 또 안 좋은 게 있지? 안 좋은 거 플러스 안 좋은 상황이 겹쳐서 일어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설상가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보면 나와요. 설상가상 여기 나와 있죠.
자, 거사성어 설상, 가상의 뜻. 이렇게 보시면 눈설의 윗상 더할까 서리상. 그 눈에다가 지금 서리가 더해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만나 나와있죠. 아, 어떡하지? 너는 나보다 낫지? 그래서 이야! 해서 엄마! 해서 이 뭉치다! 하고 이렇게 여기 뿅 던졌는데 엄마가 뿅 맞았죠? 설상, 가상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쭉 설명이 나와있어요. 이런까지 뭐 읽기는 좀 그렇고 이럴 때 사용해요. 라고 보시면 한 초등학교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친구를 돕기에 모금 운동을 벌였어요.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엄마까지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아빠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엄마까지 교통사고를 당하다니 우리 그 친구를 꼭 도와줘야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모아준 돈으로 그 가족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서 그러니까 안 좋은 거 플러스 안 좋은 게 겹쳐서 일어날 때 우리가 설상가상이라고 해요. 봐도 알겠죠? 눈만 있어도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근데 서리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더 미끄럽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버지의 심정을 이렇게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럼 여기까지 봐서,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끝나겠죠? 볼게요. 자, 아버지는 넘어진, 그 경황은 놀라고 두려워서 허둥지둥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놀라고 허둥지둥한 경황에서도 뛰어가는 노새를 쳐다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다. 아버지의 심리 상태에 나와 있죠? 아버지는 노새가 가버렸으니까 매우 놀라고 당황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 망설임도 그때뿐이었고요. 아버지는 힘들게 일어서자 딴 사람이 되어 빠른 걸음으로 노새를 뒤쫓았다. 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어쨌든 노새를 지금 잡아야 우리가 연탄 배달을 하죠. 그리고 먹고 살죠.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아버지는 얼른 일어나서 달려가게 된 거예요. 필사적으로 노새를 잡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심리 상태 있죠. 당황했다든지 필사적으로 했다든지 이런 걸 보고 글을 보고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했는지 아버지가 왜 당황을 했는지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겠죠? 이제 아무래도 연탄 배달이 생계와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내용이 연탄 배달 마차가 언덕에서 넘어지면서 그리고 노새가 달아났다까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개 부분을 정리해보면 전개는 연탄 배달 마차가 언덕에서 넘어지면서 노새가 달아난 내용이에요. 자, 내용을 보면 가파른 골목길 나왔죠? 오르다가 노새가 멈췄다. 노새가 안간힘을 쓰다가 마차가 넘어졌다. 그리고 노새를 묶어두었던 어떤 무엇이 부러져서 노새가 달아났다. 그 다음에 비탈진 골목에 연탄 마차가 밀려 내려가는 걸 보고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현대 도시인의 모습이구나.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가 이제 전개의 내용 마무리 됐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위기 부분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